2019년 7월 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7월 3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10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7월 4일 목요일 날 국내 증시는 2100포인트를 이탈하기 위한 노력이 보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7월 4일 목요일 날 2100포인트 사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는 도대체 어떤 차트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을 시켜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코스피 그 차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저는 차트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종합지수 차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주식 하시는 분들의 한 대부분이 한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요. 차트를 거의 너무나 많이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차트만 신봉한다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슈를 갖다 붙이죠. 제 후배 중에 증권 전문가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자기 스스로 차티스트, 차트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로지 차트만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증권 전문가들이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차트를 보고 매매할 때는 무슨 굳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 방송에 출연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홀려서 그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차트로 이거 20일 이평선에 앉아있으니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니 이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럴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이 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길래, 차트를 좀 버리고, 다른 이슈들을 좀 이렇게 첨가해봐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정 매매 그 방법 같은 것도 전수해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를 신봉합니다. 저는 차트가 완전히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차트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중요성은 21선이 어쩌고 5일선이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위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그 정도.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력들이 차트를 디자인하거든요. 만들어 나갑니다. 진짜 귀신같이 종가도 만들어내고요. 시가도 만들고요. 장중에 내가 어느 가격까지 후려쳐서 얼만큼까지 빼게끔 만든다. 그런 것까지 모두 그들이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가는 차트는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러나 그 차트의 어떠한 답은 일봉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일봉에도 있지만 더 세력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다른 지표들이 더 중요한 그 차트들이 많은데요. 여하튼 2100포인트 우리나라 사수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뉴욕 주식시장은 없죠.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대신에 유가시장은 열렸습니다.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0.94%, 54센트 하락해서 56.8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에서는 300만 배럴 정도 감소했을 거다. 500만 배럴 정도 감소했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110만 배럴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예상보다 좀 덜 감소했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수요를 많이 하진 않나 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2019년도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식이 하락할까봐 분명히 미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고, 그리고 미쓰리가 2019년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머 여러분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2019년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리라 이렇게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더니 PMI 지표라든가 아니면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야 미국이 2019년도에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는 신호를 주더라. 자, 또 하나. 단순히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제가 국제 유가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특히 이 미국의 주간 원유량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미국 국제 유가 시장에서 뭐 원유 재고량 같은 거 발표할 때요. 뭐 휘발유량이 전주 대비 얼만큼 감소했고 정제류가 전주 대비 얼만큼 감소했다. 자, 거기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휘발유와 정제류가 왜 전주 대비 감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제시 내용이 뭐냐면 뭐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 국민들이 많이 써서 그렇다. 뭐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휘발유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휘발유가 지네들 얘기에 따르면 드라이빙 시즌이어서 지금 막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미국 정말 경제가 안 좋구나. 즉 이렇게 어떠한 무언가 방향성을 볼 때 단순히 경제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죠. 며칠 전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님은 어느 증권사의 그 보고서를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전 증권사 보고서 다 봅니다. 특히 그 실적 시즌을 앞두면요.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을 가죠. 물론 모든 기업에 다 탐방을 가는 건 아닙니다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그 실적 시즌 같은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적 시즌 같은 때를 앞두고 어떤 대형주 같은, 즉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기업에 관련된 보고서가 그 기업을 방문하는 증권사들은 다 내놓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모든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 같은 거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싶으면 한 증권사의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쓴 전 증권사 내용을 다 본다. 아니 제가 그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서 근무를 할 때도 한 증권사에 진득하게 근무하지 못하고 네 군데나 옮겨 다녔는데 하다못해 제가 보고서를 보는데 한 증권사 보고서만 보겠습니까? 다 그물인데. 그래서 저는 모든 증권사의 보고서를 다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뭔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없군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본업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를 좀 보더라도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권사에 딱 입사하자마자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바닥에 몸을 담았으니, 정말 이 경제 쪽,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종목 코드 외웠습니다. 지금은 종목 코드가 한 자리가 늘었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한 자리가 적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5930, 00230 이런 식으로 종목 코드 외우는 게 취미였습니다. 마치 제 생각에는 증권맨이니까 그놈의 종목 코드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그 종목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막상 증권사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다 알 거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막상 근무를 해봤더니요.
하는 짓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차트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퇴근한 다음에 증권쟁이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그 종목이 빠졌니 어쩌느니 하면서 맨날 주식 얘기만 하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는요 뭐 주식 매매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너무 퇴근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뭐 영업사원이니까 고객을 만나는데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이 있습니까? 주식하는 고객이겠죠? 예. 그럼 만나서 주식 얘기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좀 다른 친구들과 맞지 않으니까 그냥 회사 끝난 다음에 5시부터 그 지점의 직원들끼리 맨날 술 푸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점점점 내가 너무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와인 모임에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그런 그 주식을 제외하고 그런 모임에 나갔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뿔이나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바닥에 있으니까 점점 내가 바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을 하거나 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지금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예. 저는 사실 그분들 어찌 보면 돈다방 미스리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저는 사실 축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신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듯이 습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뭐 전반적으로 다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매 원칙을 살짝 리모델링만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듯이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괜히 내가 모르는 업종 가서 찝쩍거리지 말라고요. 저는 관심 종목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뭐 관심 종목이 예를 들면 20개다. 그럼 20개가 매일매일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들 녀석들이요.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른 것처럼 그 관심 종목들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녀석은 5월 달에 상승하고 어떤 녀석은 6월 달에 상승하고 다 이렇게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녀석들만 가지고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안 하죠. 뭔가 급하다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이고 옆에 있는 종목이 되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후다닥 팔아버리고 갈아타죠. 그럼 물론 내가 파는 순간에 그 물렸던 종목이 또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은 뭐 그냥 다반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종목 이것저것을 찝쩍거리지 마세요. 뭐 지금 뭐 어떤 테마가 올라가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미리 선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따라가서 뭐 하시려고요? 뭐 상투잡이 노래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제가 바이오에 관심이 많아서 바이오주 제약주에 관심이 많아서 방송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뭐 당연히 이런 일 생길 거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였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치 신기루를 찾아다니듯한 개미들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그 신기루를 가지고 계속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힘들어지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꽂히면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원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많이 그 새길로 빠졌는데 새길로 빠졌다라기보다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를 하실 때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주식을 매매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서점 가셔가지고 차트 책 들으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7월 4일 날
뭐 7월 4일이고 뭐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 지금 코스피 이 차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전 진짜 몰라요. 에이, 미쓰리 거짓말하지 마. 진짜 몰라요. 열어보진 않습니다. 예. 자, 차트는 참조만 하시는 걸로. 예. 차트는 절대 100% 차트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판은 아닙니다. 예. 그 돈이라는 녀석이 차트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 벌어준다? 돈이라는 녀석은, 주식시장의 돈이라는 녀석은 그런 녀석이 아니에요. 더 잔인한 녀석입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모르고 돈 벌려고 그래? 웃기지 마! 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주식시장의 힘인 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뉴욕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날 일어났던 글로벌 이슈 체크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오늘 2부에서요, 좀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는, 다른 경제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그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금 생각이 다르죠. 뭐, 같은 내용이라도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조금 그 인간미가 넘치게, 조금 인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경제를 풀어드리는데 2부에서는 조금 인간의 그 본능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그 어떠한 그 심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한번 그 얘기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어느 그룹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능하면 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보자. 자, 유럽은 어떤가? 유로존이라는 그 한 가정을 봤을 때 그동안의 가장이었던 독일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돈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 집안에 돈이 많으면 100% 행복하진 않죠. 대신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돈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돈이 많으면 눈쌍꺼풀 수술은 할 수 있죠. 그죠? 외형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로존을 비교해 드릴 때, 유로존이라는 어떤 한 가장, 그 집안, 가정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그동안에 돈을 잘 벌었던 독일이라는 아빠가 있고, 그리고 엄마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엄마는 한 프랑스 정도 되겠죠. 우아하게 집에서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역시 뭐 와인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프랑스가 엄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이라는 녀석을 아들에다 비유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독립하려고 하죠. 집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나가는데 지가 자립해서 나간다라기보다 엄마 나 원룸 얻어가지고 나가서 독립할 거야. 대신에 집에 있는 모든 뭐 스팸이라든가 뭐 햇반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다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얘네들은 딸들인데 얘네들은 툭하면 아빠 나 앞트임해줘. 아빠 나 앞트임했더니 약간 코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 코를 좀 세워야겠어.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즉 가장이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일단 집안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리죠. 그랬을 때 뭐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가 눈쌍꺼풀 수술을 하던 앞트임을 하던 뭐 제모를 하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던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독일이 가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집안이 좀 불편한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규모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야, 너 그거 꼭 앞트임 해야 되냐? 꼭 코 세워야겠냐? 꼭 필러 넣어야겠어?
너 누구를 위한 브라질리언 왁싱이냐 뭐 이러면서 이 유로존이라는 가정 내에서 이제 돈이라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철부지 딸들은 쉽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 유로존 내에서 가장 지금 부채가 많은 나라가 그리스고 그리고 이탈리아인데 이 이탈리아가 지금 계속 계기죠. 나 돈 더 쓸 거야. 더 쓸 거야. 아빠가 뭔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더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재정 적자를 줄여라. 용돈 좀 줄여. 라고 하는 그 가정 내 어떤 그 방침을 어기고 돈을 더 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재하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에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를 결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보류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거기다 대고 벌금까지 때린다. 그랬을 때 이탈리아가 개길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벼르고 있는 판에 이탈리아까지 혹시 나 유럽연합 탈퇴할 거야. 아빠 나 코 수술 안 시켜줄 거야? 나 집 나갈 거야라고 해버리면 집구석에 콩가루 집구석이 되니까 요거를 보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날 유럽 증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 아니 형님이 휴장인데 뭐 어떻게 뭐 굳이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벌이긴 좀 애매해서 거래량이라든가 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날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부과가 좀 보류됐다. 이 내용 가지고 이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영국 얘기로 넘어가면요. 지금 영국은 16만 명의 영국 보수당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집으로 배달된 우표 용지 이용해서 우편 투표에 시작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오늘 7월 5일 날 서울에 폭염 경보가 이제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눈 떠서 책상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탁상 달력에 이렇게 날짜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갱년기에 접어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019년 올해 5월 달에 예전 같았으면 뭐 5월 달부터 막 덥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5월 달에 더웠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6월 달은 언제 6월 달이었지? 라고 생각 들 정도로 후다닥 가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달도 지금 딱 봤더니 와 벌써 여러분 7월에 벌써 6분의 1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7월의 첫 번째 주가 다 끝나가고 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뭐 영국의 그 경선 10명이 경선을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뭐 조금만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즉 6월 22일 날 이 우편 투표가 마감이 되고 23일 날 영국 보수당 당대표가 결정이 되고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결정이 됩니다. 시간 금방 가죠? 자,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속도를 봤을 때 10월 31일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자, 보리스 존슨과 제레미 헌터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범죄,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2만 명의 경찰을 증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쟁자인 제러미 헌트가 내가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그리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정권을 잡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라고 지금 홍보하고 다닙니다. 제레미 코빈이 진짜 우리의 적이다. 만약에 브렉시트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반서구적이고 반영국적인 지도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면 보리스 존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보리스 존슨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는 보리스 존슨이 압도적인 거죠. 이 제레미 헌트는 내가 총리가 되면 보리스 존슨을 뭐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히겠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영국 내에서 300년 동안 그 여우 사냥을 했는데 그걸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제하는 투표를 진행하겠다라는 공약도 제시하면서 뭔가 그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보리스 존슨은 이미 자신이 영국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만 명을 경찰을 늘리고 이런 그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이 제레미 헌트는 그 두 후보 중에 지금 2등을 달리고 있고 지난번에 경선에서도 표 차이가 사실 크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레미 헌트 입장에서는 지금 그 두 후보 중에 내가 더 적격자라는 거를 더 어필을 강력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리스 존슨과 제레미 헌트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편 투표, 이 우편 투표에서 보수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말 처절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부에서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 과연 그 구름이 어느 구름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저 오른쪽 제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지정하는 저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라고 딱 맞힐지는 못하겠지만 그래 저 구름들이 이게 색깔이 이 그레이 색깔이어서 그래서 아마 저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가능하면 저쪽으로는 소풍을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구름의 색깔이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조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비의 구름은 좀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을 2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